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시골의 여름날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의 맥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마을에서 상반기 대동회가 있어서 대동회를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음식은 아주 충분하고 맛있는 음식이 많이 준비됐죠. 대개 분유회에서 준비를 하니까 사실 남자들은 가서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기농기촌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서 충분히 합일점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꿈을 하나 설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은 가지보긴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꿈을 가지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대부분 꿈이 없이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활의 터전을 바꿔서 시골로 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성공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큰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죽기 전에 후회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꿈을 하나 설정하고 그걸 이루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세월이 흐를수록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시골에 들어올 때 꿈이 멘토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여러 가지 시골에 정착하는 과정을 메모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방송에서 기농기촌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 스크랩을 하고 모았습니다. 똑같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도 저는 나름대로 좀 더 제 입맛에 맞게끔 편집을 하고 기록을 했던 거죠. 그걸 바탕으로 책을 한 권 출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강사까지 하게 되고 기농학교까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초가 뭐냐면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농이나 기촌을 한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되는데 막상 기농기촌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꿈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이 차이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꿈과 목표의 차이가 있는데, 목표는 내 의지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그 내 의지에 하늘의 뜻, 그러니까 운이죠. 운이 따라주어서 달성이 되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다 보면은 운이 닿는 행운이 주어지면은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매진하지 않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죠. 꿈은 각자의 꿈이 다 있겠죠. 어떤 돈벌이나 성공의 개념으로서 꿈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행복,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걸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설정하면은 시골에서의 삶뿐만이 아니고 내 제2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방향으로 깊이가 있게 되고 남들과 차별화되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그런 나날이 되겠죠. 그래서 꿈을 설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맥점은 기농이나 기촌지를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게 장소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는 도시와 가까운 곳, 아니면 지인이 있는 곳, 고향 가까운 곳, 또는 편의시설이 좋거나 또 자연 환경, 경치가 좋은 곳,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은 기촌인이 몰리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대나 30대의 그 젊은 분들은 기농인이 몰리는 곳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40대나 50대 이후 분들 같으면은 기촌인이 몰리는 곳으로 일단 가시는 게 성공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나 혼자 어떤 변수를 좋다고 결정하면은 그건 주관적이다 보니까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기촌인이 몰리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의를 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 다음 기촌인이 몰리는 곳이 좋은 점은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친구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약해지고 또 사회 조직에서의 소속감도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게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입니다. 이웃이고 친구죠. 그래서 부부 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가까이 있는 거지만은 가족만으로는 또 메꾸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친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중년 이후의 삶에는 친구가 절대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촌인이 몰리는 곳에 가면은 친구가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취미나 이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심할 틈도 없고 아주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은 땅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리니까 당연히 땅값이 오르겠죠. 자, 지금 보이는 것은 칼슘 열매입니다. 칼슘 성분이 아주 많다고 해서 칼슘 열매라 그러는데 이건 좀 특수 작물이죠. 이건 제가 기획작물로 심어서 지금은 이 열매를 이용해서 식초를 담굽니다. 식초와 칼슘은 아주 궁합이 좋기 때문에 칼슘 식초는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칼슘 식초라는 걸 독자적으로 만들었죠. 햇볕이 많이 나면은 이게 아주 잘 익는데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하면은 열과 현상으로 터지기도 합니다. 텃밭에 우리 집사람과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토마토죠. 아주 요즘 간식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촌인이 몰리는 곳은 또 장점은 땅값이 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농사 지어 갖고는 내 생활비나 용돈 정도밖에 안 되지 그걸로서 내가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려면 농사를 크게 지어야 되는데 크게 짓다 보면은 몸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20대나 30대 때는 도전할 만하지만은 40대, 50대가 넘어서부터는
농사를 크게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목돈을 장만하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기촌인이 몰리는 곳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500평을 산다, 1000평을 산다. 그래 몇 년 지내다 보면은 이게 땅값이 오르게 돼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우리 집 앞에 이제 감나무 과수원인데 제가 들어올 때 1000평을 평당 10만 원에 주고 샀거든요. 지금 이제 10년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은 최소 40만 원은 합니다. 그러면 과수원을 잘라서 팔면은 저는 노후는 충분히 보장되는 셈이죠. 그래서 기촌인이 몰리는 곳은 어떤 재테크의 수단도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촌인이 몰리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아주 쉽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전화를 하면은 그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면은 전화상으로도 다 가르쳐 주고 또 지자체 홈피에 들어가면은 전입자 수가 많은 면 단위로 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방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촌이 많은 곳을 일단 한번 둘러보고 뭔가 기가 나와 맞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임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불쑥 도시에서 자가용을 타고 시골에 가서 좋은 땅이 낫다 아니면 경매로 싼 땅이 낫다 이렇게 했다고 덥석 사갖고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그렇게 사도 되겠지만은 내가 거주할 목적이라면 값이 싸다고 해서 또 급매분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내가 그 기운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내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이 싸고 비싸고에 좌우되지 말고 내가 앞으로 평생 살 땅은 나와 기감이 맞는 그런 땅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 거주를 하면서 해당 지역을 찬찬히 산보를 하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다가 어느 땅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땅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기촌인이 몰리는 곳은 이미 땅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마음에 드는 땅을 살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항상 충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기촌인이 몰려서 이미 오른 지역에 아직 오르지 않는 땅을 사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개발되지 않은 땅을 사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맹지와 절대 농지입니다. 맹지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죠. 그래서 맹지의 지적도를 떼서 군청에 가면은 이거는 이런 지하에 집 건축 허가 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맹지는 사지 않는 게 원칙인데 지역에 임시 거주를 하면은 맹지를 사야 합니다. 맹지를 사고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제 진입로를 확보하면 되겠죠. 시골에서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맹지에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땅에 진입로를 잘라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땅을 잘라서 팔아라 그러면은 절대 안 팝니다. 상당히 비싼 값을 지불한다 해도 쉽게 합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이제 많은 땅이 아니니까 금액 자체가 크진 않거든요. 예를 들었으면 10평 같으면은 지금 시세대로 3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인데 평당 50을 준다. 500만 원. 해봐 한 200만 원 차이인데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그걸 내주고
자기 땅 뒤에 그 사람이 집을 짓는 게 막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은 돈이 아만 많아도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수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일부터 들이밀지 말고 사람부터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 거주를 하면서 땅을 살펴보고 맹지를 살펴보고 난 뒤에 맹지 앞에 있는 그 땅의 주인을 파악을 하고 그 주인이 어디에 취미교실에 어디에 등록을 해가 활동하고 있는지 또 어떤 농사를 짓는지 이런 거 사전에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냥 순수하게 인사를 하고 만나고 밥도 한 그릇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몇 달 정도 친해지고 난 뒤에 이제 말을 꺼내야 됩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꺼내면은 무조건 딱지를 맞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알고 난 뒤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제가 아직 땅을 못 샀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뭐 같이 걱정을 해줄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 지금 그쪽 분이 갖고 계신 땅을 한 10평 정도만 잘라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의하듯이 물어보면은 뭐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값을 좀 낮게 쳐주면은 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 더 주고 그 땅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안에 맹지 땅은 몇천만 원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길이 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땅 소유주도 이익이 되거든요. 일단 땅이라는 거는 길이 나면은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때 맹지를 사고 진입로로 확보하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땅은 포기하고 다른 또 맹지를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뒤에 맹지가 있는데 앞에 보니까 이제 이거는 살 수가 있어, 앞에 땅을. 그럼 앞에 땅을 사는 겁니다. 뭐 100평이든 150평이든 좀 모양이 안 좋아도 그 땅을 일단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하고 있다 보면은 그 뒤에 맹지는 절대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의지만 있으면은 뒤에 맹지는 내가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앞에 땅 뒤에 땅 합해서 한 500평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걸로서 이제 길을 내고 분할을 해서 한 250평씩 농갈라가지면은 공짜로 내가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맹지를 공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에는 일반적으로 집을 못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농지는 땅값이 싸죠. 근데 법상으로는 절대농지에는 절대 집을 못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농가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두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 담당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 해당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고 충분히 이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 의지가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면은 절대 농지에도 농가주택을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경지 정리가 잘 된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 그런 땅들은 안 되겠지만은 점차 마을이 확대되면서 절대 농지보다는 농사 짓는 것보다는 집을 짓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땅이 이제 공략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인접한 그런 논이나 밭, 특히 논보다는 밭이 좋겠죠. 그런 땅이 만일 절대 농지로 지금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땅을 사서 이제 농가주택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근데 허가를 내주는 것도 군 담당자인데 담당자가 그런 확신이 되려 그러면은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뭐 안다, 그리고 아니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다, 청년 회원이다, 뭐 청년 회장이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의지가 충분하구나 해서 절대농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절대농지나 맹지는 그 지역에 주소를 옮기지도 않고 거주를 하지 않고 그냥 자가용 타고 도시에서 내려가서 땅을 구입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을 짓기가. 그래서 임시 거주를 하고 주소를 옮기고 해당 지역에 사람들과 사귀고 난 연후에 절대농지나 맹지는 공략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원래 있는 땅값에 거의 한 60-70% 정도 수준에서 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땅을 샀으니까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 짓기는 전편에서도 몇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연결해서 땅을 샀으니까 이제 집 짓는 부분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차에 집 짓는 법과 그 다음에 장목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생활비를 버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